김호준의 파파에서 제 13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충격적인,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버거킹이 파파이스를 집어삼킨다. 이 탄핵으로 어수선텀을 타가지고 버거킹이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파파이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버거킹이 파파이스를 이 탄핵 정부 틈을 타서 인수한다면 저는 앞으로 방송 제목을 김호준의 버거킹으로 바꾸겠습니다. 조만간 김호준의 버거킹으로 바뀌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아세요. 예. 연락을 해야지 최소한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제가 이 자유당이, 새누리당, 자유당이 너무 이상한 액션을 한다고 갑자기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해라. 서약서도 막 쓰자 그러고, 그리고 당도 대선 후보도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를 2주 전에 갑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당 원내대표 때 승복 합의했다고 KBS가 나갔는데 사실 승복 합의했다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구두로 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얘기 오간 거예요. 실제 정당 차원에서 승복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KBS도 막 기정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이 될까봐 걱정하는 정당의 액션이 아니다. 이상하다, 이 자식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걸 두고 이제 탄핵이 될까봐 불안해서, 아닌 척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뒤이어서 뭘 했냐면, 4+4,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6월 대선, 진작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소위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를 같은 날 자유당의 원내대표가 합니다. 4+4 대연석회의를 얘기하자. 지난주부터 계속 정치적 해법 얘기를 해요. 정치적 해법.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탄핵이 될까봐 두려우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사퇴하고 정치적으로 풀자고 하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이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해온 세력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냥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당의 눈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건 자유당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탄핵 선거 전에 하야를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정치적 문제니까 정치적 해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바른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반가워하는 거죠.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반대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겠죠. 탄핵이 될 텐데 그거보다는 정치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탄핵 될 텐데 반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전효옥 씨가 한 말이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전효옥 씨가 얼마 전에 청와대는 따스한 봄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어림없다고 한다더라. 뭔가 들은 거죠. 전효옥 씨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들은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권력 의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박근혜는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의지가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냈어요. 그리고 현재 청와대는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상상할 수 없는 권력 의지,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 쪽에. 이런 정도로 해석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주목할 뉴스는 이겁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갑자기 대선 개헌 얘기를 자주 해요. 요즘. 이 새누리당, 자유당은 언론에 대놓고 무슨 메시지를 뿌릴 때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실수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런 예민할 때 왜 개헌 얘기를 그렇게 할까? 하루아침에 개헌 정복으로 들어가면 지지율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또 물밑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계속 하던 얘기 아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박근혜, 문재인처럼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제3지대. 이게 논의의 기초예요. 이때까지 항상 있었던 건. 근데 최근의 변화는 이 자유한국당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하자고 하는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고 있어요. 여3당 분권형 개헌안 여야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개헌 3지대는 비박근혜 비박 비문이 연대로 이어졌으나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왜 이럴까? 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첫 번째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후폭풍일 거 아닙니까? 정치적 후폭풍은 정당과 후보의 그 서약서로 해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촛불 집회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가 퇴임을 해야 해요. 국외 결단으로. 왜냐하면 기각이 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걸 모르진 않아요. 애들도 바보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이 돼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다시 복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단 말이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뜬금없이 정치적 해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을 하야하고 그리고 정치적 사면을 하는 정치권 내에서의 해법을 찾자.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치권에서 풀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4+4 얘기고 자꾸 계속해서 대통령 스스로 사면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미리 하고 있다. 그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기각 전제로 한 제안이지 탄핵이 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제안이 아니라는 거죠. 저의 해석 정반대로. 그 카드는 탄핵 결정 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것도 쟤들도 알아요. 왜냐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을 리가 있어요? 안 받는 걸 모르고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던져놓는 거예요, 계속. 거 봐라 하려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개헌이라는 당근인 겁니다. 자기 당을 뛰쳐나갔던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지금 빌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복원이 된 거죠. 이제는 반문재인 단일 세력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의 고리가 개헌이다. 그래서 바른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내 비문 세력,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중심을 김종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매체에서 계속 김종인을 거론하는 거죠. 김종인이 그래서 비문 세력을 끌고 그래서 개헌으로 연대하고 반문재인 진영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반민주당 노선으로 단일화하는 유일한 카드가 개헌인 거죠. 왜냐하면 개헌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거나 분권형을 해야 그나마 기회가 생기니까 대통령을 배출 못할 건 뻔하잖아요. 판을 아예 흔들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으로 단일 대열을 만드는데 유일한 연결고리가 개헌이니까 개헌에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게 플랜이다. 제가 보기에는 반문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각 시나리오는 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봐요.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나리오 같다. 버전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백업 플랜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근데 기본 시나리오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추정이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탄핵 심판 전까지.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남은 2주 동안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이게 없고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 시나리오가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새누리당의 자유당의 최근에 여러 가지 액션은 대단히 합리적인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차근차근 따박따박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단일대우도 아니고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차단해야 하는데 그 차단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계속 보여주는 게 있죠. 두 번째로는 밝혀내거나 뜻을 전달하거나 또는 야당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거나 하도 그것도 포함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함부로 장난치다가는 저 불에 타 죽겠다. 그 헌재가 사라지겠다 아예 하는 정도의 분명한 뜻을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탄핵이 되겠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2주 남았는데 대단히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착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판도라인. 자, 오늘 하실 이야기는 우선 그 김총수 제가 위에서 들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맞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는다. 시나리오대로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헌재 최종 변론 일자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완전 진짜 있을 수 없는 한국 법조사에서는 처음 보는 완전 깽판을 부렸거든요.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처절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돼. 저기는 반짝거리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네, 저희 조명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게스트 얼굴도 잘 안 보일 텐데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만약에 게스트가 나왔는데 얼굴이 궁금하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맞겠거니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청래 의원.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재 굉장히 이제 최종 막바지 오늘 판결 심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조계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측 수석 대변인 대리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 그랬죠. 근데 그 강일원 재판관은 제가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분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다 자기가 최고 전문가네. 인사청문회 한번 참석해놓고.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 인사청문회 했던 방송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해박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본인들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 측, 뭐 대리인이라는 동, 대변인이라는 동 이렇게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냥 바로 쏴버렸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 무슨 그런 막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평우라는 분이요. 대한변협 회장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 정도 하면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알아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 서석구 변호사랑 같이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자, 오늘 저는 그 행태를 보면서 헌재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그 대리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판이 기울었다.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한다. 판사한테 덤비진 않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판사한테 직접 덤빈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대통령 판장에서. 대리인 쪽에서 왜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친박 결집하라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집의 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쪽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된 거면 재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나 재판관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판관도 사람인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이 실린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걸 우려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상관없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고 이럴까요?
그렇게 해석들 하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성을 잃은 게 아니고 약속하고 나온 행동이라고 봐요. 다 같이.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치밀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했다고 얘기하면 위험해요. 적어도 변호사들끼리는 이번에 적극 항의하자. 제대로. 대리인단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재판을 포기해서 그런 거냐? 저 사람들 맛이 갔구나.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헌재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표했잖아요.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말해달라. 그러면 대통령 출석은 최후 변론 이후에는 안 된다. 우리가 정하겠다. 그리고 와서 읽고 가면 안 된다. 문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쐐기를 다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 재판을 대통령 측을 잘 들어줬다 하는 측에서 한 번은 며칠간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미리 생각을 했는데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거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연기를 해줬지 않느냐. 더 이상 셧다마우스. 이 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보여주는 돌발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 이동흡? 네. 법을 몰라서 깽판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떤 사인으로 읽냐면 우리는 3명을 확보했어 이제.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3명은 확보했으니 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3명을 확보를 했다. 아니, 자기들이 믿기에. 자기들이 믿기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아니 저렇게 깽판 쳤는데 네. 약속했던 3명이 너무 깽판 치네 하고 아니죠.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 물론 그럴 위험도 있으나 그만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 3명설이 왜 나왔냐면, 예. 8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이 3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3명이 누군가를 찾다 보니 질문 안 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이제 이게 겁이 나잖아요. 두렵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심판 때도 주로 말을 안 하고 듣는 쪽으로. 2사람 플러스 1, 세 번째를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썰들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겨우 질문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거지. 보수와 진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해왔던 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요. 용감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평생 기록에 남을 거에 비상식의 편에 선다? 우리의 상식이 모두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변협 회장이 왜 그 자리에 가 있냐고. 이해 가요? 헌법재판관을 했던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갔던 사람이 왜 대통령을 변호하고 앉아있냐고요.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탄핵을 기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두 번 봤나요? 김청수 여기서 우리 대략 좀 합의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런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잘 막아야 한다. 네, 여기까지 합의하고. 여기까지 합의하자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특검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돼서 저도 굉장히 어젯밤에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헌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검은 정말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시킨 것은 정말 세계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도 보니까 이재용 보강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부족했고 수사 방해 같은 압수수색 뭐 거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는 이재용처럼 보강수사에서 재영장 청구를 하고 저는 끝내 구속시킬 것 같은데 특검 연장이 돼야죠,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오병우가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네. 최경희 이대 총장보다도 자기가 못한 거예요. 최경희도 2번 했잖아요. 그러네. 우병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특검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을 바꾸겠다고 하셔야지. 아니 네. 수사기간 연장만 되면 우병우는 구속되는데 나의 예언이 저들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콜센터 2월 15일부터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들어갔는데 첫날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김총수는 동의하나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같은 그렇죠. 콜센터 공격. 콜센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 당의 콜센터로 가는 전화를 방해하는 거죠. 디도스로.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방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컴퓨터 사람은 못하니까 그 정도로 790콜을 전화를 걸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근데 이런 콜센터를 방해하는 콜센터 디도스는 미국에서 벌써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고 캐나다에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경선에서 볼 줄은 몰랐는데 790콜이 최대 콜이고 500콜 이상 보낸 사람이 50명. 500번을 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디도스지. 그리고 100콜 이상 한 것이 500명. 그 기계가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전화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가니까 전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버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키기만 하면 다운되고. 콜을 기계로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오토콜 시스템 ACS라고 하는데 그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에 제가 이거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해야죠. 지금 했고요. 그래서 밤새 복구를 해서 그런 콜이 때리면 튕겨나가도록 그 블로킹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20만 명 빼면 5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첫날은 못 받았고요. 7일 동안 이게 받은 건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루에 10만 콜 이상 신청 문의가 있고 7만 명 정도가 신청 접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2012년에 약 2배에 해당돼서 대체적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50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정례당을 창당한 이유도 이건데 이 친구가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수지 장군 동상 앞에서 12월 30일 정례당 창당 선언식 때.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보자마자 똘똘해 보여서 20대 대변인으로 임명한다. 이름을 물어봤더니 김소망이야. 너의 소망도 나의 소망도 정권 교체다. 우리 손잡고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좀 전화합니다. 그 선거인단 신청하라고. 그래서 오기 전에 46명을 혼자 했어요. 신청 접수를. 근데 오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총재님 2명 더 했습니다. 48명을 한 거예요. 하루 동안. 네, 하루 동안. 예. 그래서 이런 친구는 태극 무공 훈장을 청래당 총재 명의로 내일 곧바로 드릴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래당 지금 핵심 당원들은 지금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명 이상 한 분에게는 본인 자비로 괌 사이판 2박 3일 여행권을 제가 드리려고 본인 자비로. 네. 자, 다음요. 아까 김총수가 시나리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나리오가 있죠. 그 시나리오의 핵심은 뭐냐면 헌재에서 침대 축구하는 거였어요. 시간 끌기 작전. 근데 결국은 이런 경우는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 누적되면 이제 이거 특별히 다 뽑아 편집해서 없애줬어요. 박범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특검 연장은 완전히 물 건너간 건가요? 글쎄 뭐 한강은 건넌 것 같은데 압록강까지는 아직 안 건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직권상정이잖아요. 직권상정 말고 지금 하나 묘수를 좀 묘수가 있어요? 네.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요모조모 따져보고 있는데 네. 아직 요거 이제 인터뷰 끝나고 네.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죠. 인터뷰 끝나고?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알면 안 되고요, 아직은? 아직 그 알면 이제 저기 상대방이 대응을 할 테니까. 특검 연장에 남은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권상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 사유가 뭐 전시, 사변, 또 국가 비상사태, 또 원내대표 간 합의 이렇게 있는데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저기 무슨 자유당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물 건너갔고 진짜 그건 압록강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아니죠 지금은 사변도 아니고 근데 국가 비상사태인데 이만큼 국가 비상사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연장을 안 한다. 지금 그 수사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일단 우병우가 기각됐잖아요. 왜 기각됐냐면은 수사를 떠밀려서
좀 너무 늦게 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집어넣는 게 아니지.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제일 처음에 영장이 발부됐으면 좋았는데 발부가 안 되고 이제 재청구를 하려면은 수사를 빡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완전 총동원돼가지고 2주간 소비를 이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병우 처리가 늦어진 건데 지금 수사기간이 이제 6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부랴부랴 영장을 청구하다 보니까 소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좀 허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걸 판사가 웬간하면 국민들이 다 우병우는 김기춘보다 더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냥 눈 질끈 감고 발부해도 되는데 이 꼼꼼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오민석 판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엄격하게 봐가지고 소명이 좀 부족하다 했는데 연장이 안 된다. 그런데 우병우 불구속 상태로 남겨두는 거 봐줄 수 있으세요? 에브리온 다시. 나도 통하는구나 이거. 두 번째, 지금 이제 삼성 뇌물건은 이제 처리를 했는데 SK하고 롯데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기록에 다 있어요. 심지어 녹음 파일이 있어요, 녹음 파일. 이거는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녹음이 돼 있는 거예요? 그 SK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이 깜빵에 있을 때 교도소. 법무부에 계실 때. 법무부에 계실 때. 계실 때 대행을 한 그 회장이 있어요. 김창근이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대화록이 대화록이 있는데 그 최태원 회장은 아니고 뭐 어떤 다른 분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 풀어줄 테니까 뭐 사면해 줄 테니까 잘해라 나가서 나가면 대통령이 원하는 게 이 투자니까 뭐 얼마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가성 있는 사면을 입증하는 내용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생생하게 나오고 뿐더러 사면이 딱 된 날 그날이 8월 14일 날인가 뭐 15일 날 전화를 하던가요? 전화를 이제 문자를 보내. 안종범 수석한테. 네. 뭐 저 옛날 유신 때 용어인데요. 저 뭐 진심으로 감사한다. 뭐 보국의 일념으로 무슨 뭐 맞습니다. 예. 뭐 이런 뭐 감사한다라는 문자를 딱 보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대가성이 입증이 된 거거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추려가지고 영장 청구하면 되는데 최태원 회장을 불러야 되잖아요. 김창근 회장도 불러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조율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SK 수사도 그렇고 롯데 수사도 그렇고 지금 6일 남은 상태에서 언제 부르겠어요. 근데 이거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간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뭐 직권상정을 근데 정세균 의장 스타일상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구동성을 우리 국민 70% 넘는 분들이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연장을 안 해준다. 그럼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는데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이나 또 다음 주 토요일이나. 그런데 23일 날 본회의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 청와대로 쳐들어간다든지 총리공간 뭐 많잖아요. 정무종합청사를 둘러싼다든지 뭐 제가 이렇게 해서 시켰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국가 비상사태지. 직권상정을 해도 황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고 그러다 보면 특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 특검을 연장하는 것은 이 특검이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거부권 행사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3분의 2. 네, 의회에서 3분의 2 통과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통과돼도 그때는 이미 특검이 끝난 이유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황교안 대행의 의지에 달리긴 했는데 이 특검법이 이 수사기간이 만료했다고 해서 이 법이 실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왜 그러냐면 수사는 못하지만 공소 유지의 범위 내에서는 특검과 거기 파견나간 검사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권상정만 하면 되긴 되는 거네요. 설사 이달을 넘겨도 네. 다음 달에 이 개정안 또는 새로 발의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과를 시키면서 3분의 2로 재의결을 하든지 뭐 해가지고 부칙조항에다가 새로 다음 달에 만드는 그 법과 기존의 특검법을 연결하는 조항을 넣으면 부칙에다가 그러면 그 가능합니다. 아주 이건 굿 아이디어인데 이 박수도 안 나오고. 왜냐면 언론이 그런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법을 잘 아시는 분이 해결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고 남은 거는 저는 법꾸라지는 않아요. 직권상정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의장님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양반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원래 스타일이. 묘수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드리면 정세균 의장은 또 그럼요. 슬쩍 넘어가면서 이거 비상사태다. 직권상정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 분이셔요. 아니. 마지막에는 매우 조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호인이시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러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열받으면 지금 김보엽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상정밖에 길이 없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다른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묘수는 만약에 성공하면 오로지 박 의원님 때문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자, 그렇게 해놓고요, 미리. 정청래 의원의 수법이에요, 맨날. 지금 답이 왔어요. 답이 왔어요? 예, 답이 와서 이제 까도 되겠다.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패스트트랙, 예. 신속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예. 있는데 그것도 원래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5분의 3이면 되거든요. 예. 바른정당에서 예. 오신환 의원만 넘어오면 돼요. 근데 이분은 생각이 있어요. 예. 있는데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법사위원장이 상정 안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때까지는. 지금 방금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묘수가 아니네. 꼼 틀렸네. 내일 법사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전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가가지고 권성동 위원장이 상정만 해주면 원래는 6개월이 지난 뒤에 5분의 3 표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론이었는데 사실은 잘 따져보니까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내일 바로 상정해가지고 내일 바로 5분의 3 표결을 하면 바로 본회의로. 국회의장에게 갈 수가 있는 그런데 이것도 그 법사위원장이 하겠다고 해야 되잖아요. 상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하겠답니까? 방금 안 해준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아무 뉴스도 아니잖아. 뉴스 아니에요. 희망을 걸었는데 젠장.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장은 좀 이상해요, 저는. 예. 바른정당인데 바르지가 않아요. 탄핵까지는 같이 달렸는데 이상하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그 양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검 연장뿐만 아니라 저 공수처도 반대하고 뭐 별의별 거 다 반대해요. 검찰은 특검을 싫어하거든요. 공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통제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검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하간 남은 거는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고 그건 이제 정세균 의장한테 전화를 좀 하세요. 이게 직권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 언제죠? 본회의가 내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로 가야지. 3월 언제가 있습니까? 3월 달로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일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 방송이 끝난 다음이네? 나간 다음? 그러면 이 방송을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내일 전화라도 좀 해보세요. 여기저기. 예. 그러면 만약에 3월이 되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하는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때도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걸 직권상정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나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그걸 계속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행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에 수사의 단서라는 조항이 있어요. 수사의 단서가 뭐냐면 수사를 개시할 근거가 나타나면 수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수사 단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언론 보도, 뭐 풍문, 저놈 나쁜 놈이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풍문. 또 변사체 검시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시체가 딱 발견됐는데 그 시체가 자연스럽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 외력에 의한 무슨 좀 이상하다. 그러면 검사가 그거 자연사야.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넘어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사의 단서예요. 수사의 단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 안 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직무유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영수 특검이 수사의 단서를 넘어서 수사를 개시했어요. SK, 롯데 수사를 개시했잖아요. 우병우 수사 개시했잖아요. 그리고 문제의 의료 비선농단, 김영재 원장, 차움병원, 이 대통령이 맞은 거 어제 기사 나왔잖아요. 이거 얼굴 한 거. 다 이 단서를 넘어서 수사를 개시했는데 수사 기간에 쫓겨가지고 만료를 못 해. 그런데 이걸 승인을 안 해, 연장을. 그럼 뭐예요? 황교안 대행의 직무유기죠. 수사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럼 황교안 대행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그거 니들 수사 그만하고 검찰로 이첩을 하면 검찰이 수사할 거다. 여러분, 검찰 믿어요? 검찰이 못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왔잖아요. 그럼 특검이 못한 걸 검찰이 한다? 안 되잖아요. 또
내일 모레면 이제 이따 우리 총수께서 물어보시겠지만 곧 탄핵 결정이 있어요. 이제 헌재가 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제 3월 초엔 탄핵 결정이 있는데 그러면 바로 대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선이 시작되는데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대선 핑계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놓고. 그러면 몇 달 뒤로 넘어가는데 증거인멸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럼 이거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황교안 대행의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3월에 만약에 새로운 법안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예. 예를 그러니까 들어 거부권 그렇게- 행사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우리가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 거부권 다음에 행사하고 거부권 돌아- 행사하면 또 3분의 1을 간신히 또- 모아질 겁니다. 두 번째 통과시킬 때는 거부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뭐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만약에 특검이 이번에 무산이 되면 다음에 새로운 법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킬 기회가 한 번 남아있긴 한데 일단 돌아가서 정세균 의장한테 전화 내일 아침에 하시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나왔을 때 이미 늦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판사를 하셨으니까 이런 종류의 정보를 듣긴 들으셨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예, 기각설. 이 말씀은 한 달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기각설. 왜냐하면, 작년으로 넘어 올라가 보면, 우리가 탄핵소추 의결할 때 새누리당이 어땠습니까? 그때 분당되기 전에, 네. 전 의원이 국회 그 로텐다울 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사죄했잖아요.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지난주부터 뭐 한 3주 전부터 이상해졌잖아요. 완전히 이상했어요. 정말 완전히 데이터로.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뭐, 김문수 같은 분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뭐,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까 뭐, 달게 처벌, 뭐, 그런 얘기도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또 이인재 뭐, 지금, 이분들이 다 대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지율 1%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각설이 이제 유포가 됐는데, 이 네 번째, 7번째, 8번째. 이분들 때문일 거예요. 세 분이 맞는데, 요 X표가 아니고 세모. 그 세모고, 저쪽 세모? 오른쪽. 네. 저 네 번째 있는 분은, 공으로 바꿔주세요. 네 번째는 공으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7번째 있는 분은 세모. 8번째 세모. 이거 보셨구나, 이 표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워낙 이 세 분의 재판관님들이 이게 내색을 안 한대요. 그 헌재 안에서 돈은 통문이야. 질문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질문도 하고. 많이 안 하시고 또 안에서도 이렇게 뭐 재판관 원래는 9분이었다가 지금 8분이었는데 자기들끼리 또 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할 거 아닙니까? 회의도 회의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워낙 이 내색을 안 하고 계셔서 혹시 저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먹고 계신가? 뭐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만의 근거는 전 아니라고 보긴 하는데 여하간. 그런데 예. 중요한 얘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로 궁금한 건 이것부터 말씀해주세요.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소문이 개연성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예. 그래서 제가 흥분을 많이 했었죠. 중간에 쭉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저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뭐 알아봤다기보다도 제가 무슨 뭐 저기 사찰났겠습니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안테나를 세워서 이제 그랬는데 재판관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많이 거론되는 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하시는 제가 청문한 분인데 보수적인 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청문회 당시에 삼성과의 유착 에베른 사건 때 그거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랫동안 있었죠. 무죄를 냈기 때문에. 했죠. 그래서 신라호텔 회원권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이걸 했어요. 질문을 연거푸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게 문화융성을 위한 거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소관 부처가 문체부다. 문체부 장관이 소관 장관이고 청와대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다.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인데 왜 경제수석을 한 안종범 수석이 왜 거기에 관여를 해가지고 설립에 주도했느냐. 이거는 경제수석은 기업들의 영향력이 크니까 세니까 경제수석을 이용해서 강제로 돈을 뭐 뺏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질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한 거예요. 그리고 딱 그 질문이 있고 나서 우리 국회 측 변호사님들이 서로 막 쳐다보면서 이거 커밍아웃이야 커밍아웃. 커밍아웃. 그래가지고 아니 페인트 모시는 어떡하려고. 다들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분들도 다 들었거든요. 아니 자기 이름이 돈다는 거.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론의 전 취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보면 알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저 탄핵법정에서 대통령 측에서 완전 판을 쳤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저께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는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보고 국회 측의 대리인이라고. 수석 대변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치라고 있어요. 감치. 법정 모독으로 바로 구속하는 거. 한 달 동안 집어넣는 게 있어요. 김평우 변호사라고 전 대한변협 회장했는데, 야,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완전히 그 성인들이에요, 성인들. 와. 생불이시군요. 그걸 어떻게, 생불이야, 생불. 그걸 어떻게 참고, 그걸 참고 강일원 재판관님이 싹, 그래요? 하면서 하신 말씀이 별로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너 뭘 모르고. 뭣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취지로 뭉개버렸죠. 그러면 대통령 측 대통령을 도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재판관님들 완전히 기피 신청하고, 오죽했으면 이정미 대행이 지금 이렇게 헌법재판관들을 모욕해도 되는 겁니까? 예? 품격을 지키세요라고 할 정도까지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왜 도발했을까요? 이미 게임 끝났다는 얘기죠. 그렇게 저 해석이에요, 저 해석. 나는 정반대 해석을 하는데. 누가 맞는지 제가 나중에 심판을 네. 볼게요. 13일 이후에 결정을 하겠지, 누가 맞는지는. 기각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밀란이 일어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의원님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실제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표뿐만 아니라 많은 표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중복해서 계속 거론되는 판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론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명예훼손이다, 사실이다, 아니다 말할 수도 없어.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마지막 결정문 쓸 때까지 변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으나 이 판사님은 계속 거론됐어요. 아니야, 그 재판관이 거론 안 됐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표에 거론되긴 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그죠?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고,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보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식의 분석이 있긴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분석을 적어도 새누리당은 대단히 진지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현재. 청와대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방심해서는 안 된다. 물론이죠. 그건 뭐. 진짜예요. 그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근데 민주당도 그 정도 수위로 긴장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저희 당 제가 주관했는데, 미리 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모의 법정도 했어요. 저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 솔직한 얘기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 옷 벗어야죠, 뭐. 자, 판사님 아니지. 판사님 워낙 존경하다 보니까 내가 요즘도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내일 모레 목요일도 나가. 응? 자, 오늘 혹시 하실 얘기 또 있으십니까? 이제 자꾸 새누리당 심지어 바른당도 헌재가 무슨 결정을 하든 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승복이라는 거는 여러 정치적 법적 의미가 다 있는데 이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소추 의결을 한 국회 그리고 소추 대상이 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심판은 이제 헌재가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헌재 결정의 승복 의무는 당사자인 국회와 대통령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주권 재민의 원칙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 주권 위에 더한 게 있어요. 그는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만들어짐으로써 헌법이 선언하는 주권자인 국민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층위의 헌법 제정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완전히 개정뿐만 아니라 헌법을 완전히 없던 걸로 하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헌법 제정 권력자인 국민이 승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이 결정에 승복하라는 얘기는 국회에 대해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주권자인 국민, 헌법 재정 권력자인 국민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 이제 원래 24일 날 결심하기로 했었어요. 변론 종결. 근데 하루 때를 쓰니까 27일로 바꿨어요. 그리고 27일 날 종결한다. 그리고 26일까지 대통령 나올 건지 말 건지 알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네. 이러면 3월 13일이 이정미 재판관 임기 만료일이에요. 그날 선고할 수 있어요. 그날 선고하는데 정말 억만분지 1의 가능성으로 기각이 된다 하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34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버거킹이 파파이스를 집어삼킨다. 이 탄핵으로 어수선텀을 타가지고 버거킹이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파파이스를 인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버거킹이 파파이스를 이 탄핵 정부 틈을 타서 인수한다면 저는 앞으로 방송 제목을 김호준의 버거킹으로 바꾸겠습니다. 조만간 김호준의 버거킹으로 바뀌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걸로 아세요. 예. 연락을 해야지 최소한 사람들이. 지난주부터 제가 이 자유당이 새누리당 자유당이 너무 이상한 액션을 한다고 갑자기 탄핵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승복을 해라. 서약서도 막 쓰자 그러고 그리고 당도 대선 후보도 약속을 해라. 이런 요구를 2주 전에 갑자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당 원내대표 때 승복 합의했다고 KBS가 나갔는데 사실 승복 합의했다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구두로 승복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얘기 오간 거예요. 실제 정당 차원에서 승복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KBS도 막 기정사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탄핵이 될까봐 걱정하는 정당의 액션이 아니다. 이상하다, 이 자식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걸 두고 이제 탄핵이 될까봐 불안해서, 아닌 척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해석도 있고. 이 얘기를 하자마자 뒤이어서 뭘 했냐면, 4+4,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6월 대선, 진작부터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소위 이제 질서 있는 퇴진, 정치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를 같은 날 자유당의 원내대표가 합니다. 4+4 대연석회의를 얘기하자. 지난주부터 계속 정치적 해법 얘기를 해요. 정치적 해법.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탄핵이 될까봐 두려우니까 탄핵이 되기 전에 사퇴하고 정치적으로 풀자고 하는 그런 제스처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이 수십 년간 정권을 유지해온 세력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해석이라고 봐요. 그거는 그냥 자기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당의 눈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건 자유당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탄핵 선거 전에 하야를 생각하는 거냐 이렇게들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임명진 위원장이 정치적 문제니까 정치적 해결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바른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반가워하는 거죠.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반대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겠죠. 탄핵이 될 텐데 그거보단 정치로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 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탄핵 될 텐데 반응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는 전효옥 씨가 한 말이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해요. 전효옥 씨가 얼마 전에 청와대는 따스한 봄이라고 하더라. 이걸 미리 하고 있다. 그것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기가록 전제로 한 제안이지 탄핵이 될까봐 걱정해서 하는 제안이 아니라는 거죠. 저의 해석은 정반대로. 그 카드는 탄핵 결정 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걸 안 받아준다는 것도 쟤들도 알아요. 왜냐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을 리가 있어요? 안 받는 걸 모르고 제안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던져놓는 거예요, 계속. 거 봐라 하려고 나중에. 그리고 이제 이것만으로 되느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개헌이라는 당근인 겁니다. 자기 당을 뛰쳐나갔던 바른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지금 빌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은 면제를 받은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으로 복원이 된 거죠. 이제는 반문재인 단일 세력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의 고리가 개헌이다. 그래서 바른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내 비문 세력,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리고 그 중심을 김종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 매체에서 계속 김종인을 거론하는 거죠. 김종인이 그래서 비문 세력을 끌고, 그래서 개헌으로 연대하고, 반문재인 진영, 혹은 좀 더 나아가서는 반민주당 노선으로 단일화하는 유일한 카드가 개헌인 거죠. 왜냐하면 개헌은 각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특히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보자면 개헌을 해서 내각제를 하거나 분권형을 해야 그나마 기회가 생기니까 대통령을 배출 못할 건 뻔하잖아요. 판을 아예 흔들어버리고 네.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문재인 혹은 반민주당으로 단일 대열을 만드는데 유일한 연결고리가 개헌이니까 개헌에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이게 플랜이다. 제가 보기에는 반문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그래서 기각 시널은 저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봐요. 시나리오대로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없을 리가 없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나리오 같다. 버전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봐요. 백업 플랜도 있고, 플랜 B도 있고, C도 있고. 근데 기본 시나리오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추정이고,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탄핵 심판 전까지. 제가 보기엔 이게 굉장히 남은 2주 동안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꼭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한다는 거죠. 마치 이게 없고 그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 시나리오가 있다고 전제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라보면 새누리당의 자유당의 최근의 여러 가지 액션은 대단히 합리적인 그쪽 입장에서 보자면 차근차근 따박따박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이 단일대우도 아니고 너무 낙관하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찾아내야 하는데 그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뜻을 계속 보여주는 게 있죠. 두 번째로는 밝혀내거나 뜻을 전달하거나 또는 야당이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거나 하도 그것도 포함돼야 될 거고요. 우리가 함부로 장난치다가는 저 불에 타 죽겠다. 그 천재가 사라지겠다 아예 하는 정도의 분명한 뜻을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거리에 많이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탄핵이 되겠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2주 남았는데 대단히 긴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도착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판도라인. 자, 오늘 하실 이야기는 우선 그 김총수 제가 위에서 들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맞고요.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는다. 시나리오대로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헌재 최종 변론 일자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완전 진짜 있을 수 없는 한국 법조사에서는 처음 보는 완전 깽판을 부렸거든요.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처절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돼. 저기는 반짝거리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네, 저희 조명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게스트 얼굴도 잘 안 보일 텐데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만약에 게스트가 나왔는데 얼굴이 궁금하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맞겠거니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청래 의원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재 굉장히 이제 최종 막바지 오늘 판결 심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조계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측 수석 대변인, 대리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 그랬죠. 근데 그 강일원 재판관은 제가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분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다 자기가 최고 전문가래. 인사청문회 한번 참석해놓고.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 인사청문회 했던 방송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해박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본인들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 측, 뭐 대리인이라는 동, 대변인이라는 동 이렇게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냥 바로 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벚꽃 대선이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어림없다고 한다더라. 뭔가 들은 거죠. 전화옥 씨도. 청와대의 분위기는 들은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권력 의지, 상상을 초월한다. 그리고 박근혜는 권력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의지가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냈어요. 그리고 현재 청와대는 분위기가 아주 좋다는 거죠.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자신감이 넘친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상상할 수 없는 권력 의지, 뭔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청와대 쪽에. 이런 정도로 해석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주목할 뉴스는 이겁니다. 임병준 위원장이 갑자기 대선 개헌 얘기를 자주 해요. 요즘. 이 새누리당, 자유당은 언론에 대놓고 무슨 메시지를 뿌릴 때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실수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특히 이런 예민할 때 왜 개헌 얘기를 그렇게 할까? 하루아침에 개헌 정복으로 들어가면 지지율 문제는 해결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또 물밑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한국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원내대표가 헌법 개정안을 빨리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계속 하던 얘기 아니냐?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박근혜, 문재인처럼 극단적인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제3지대 이게 논의의 기초예요. 이때까지 항상 있었던 건. 근데 최근의 변화는 이 자유한국당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헌하자고 하는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고 있어요. 여3당 분권형 개헌안 여야 속도를 내고 그 다음에 개헌 3지대는 비박근혜 비박 비문이 연대로 이어졌으나 탄핵 국면에서 한국당이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왜 이럴까? 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첫 번째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치적 후폭풍일 거 아닙니까? 정치적 후폭풍은 정당과 후보의 그 서약서로 해결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촛불 집회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와서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은 박근혜가 퇴임을 해야 해요. 국외 결단으로. 왜냐하면 기각이 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걸 모르지는 않아요. 애들도 바보라니까. 이걸 해결하려면 박근혜가 탄핵이 기각이 돼서 사실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다시 복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거예요. 여기서 걸림돌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면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단 말이죠.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뜬금없이 정치적 해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니 대통령을 하야하고 그리고 정치적 사면을 하는 정치권 내에서의 해법을 찾자. 정치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정치권에서 풀자.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 4+4 얘기고 자꾸 계속해서 대통령 스스로 사면하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 적당히 좀 하세요. 그 무슨 그런 막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평우라는 분이요. 대한변협 회장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 정도 하면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알아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 서석구 변호사랑 같이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자, 오늘 저는 그 행태를 보면서
헌재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그 대리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아, 판이 기울었다.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한다. 판사한테 덤비진 않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판사한테 직접 덤빈 거거든요. 아예 헌재판 그러니까 대통령 판정에서. 대리인 쪽에서 왜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친박 결집하라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집에 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쪽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된 거면 재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나 재판관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판관도 사람인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이 실린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걸 우려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상관없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고 이럴까요? 그렇게 해석들 하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성을 잃은 게 아니고 약속하고 나온 행동이라고 봐요. 다 같이.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치밀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했다고 얘기하면 위험해요. 적어도 변호사들끼리는 이번에 적극 항의하자. 제대로. 대리인단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재판을 포기해서 그런 거냐? 저 사람들 맛이 갔구나.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헌재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표했잖아요.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말해달라. 그러면 대통령 출석은 최후 변론 이후에는 안 된다. 우리가 정하겠다. 그리고 와서 읽고 가면 안 된다. 문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쐐기를 다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 재판을 대통령 측을 잘 들어줬다 하는 측에서 한 번은 며칠간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미리 생각을 했는데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거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연기를 해줬지 않느냐. 더 이상 셧다마우스. 이 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보여주는 돌발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 이동흡? 네. 법을 몰라서 깽판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떤 사인으로 읽냐면 우리는 3명을 확보했어 이제.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3명은 확보했으니 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3명을 확보를 했다. 아니, 자기들이 믿기에. 자기들이 믿기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아니 저렇게 깽판 쳤는데 네. 약속했던 3명이 너무 깽판 치네 하고 아니죠.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 물론 그럴 위험도 있으나 그만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 3명설이 왜 나왔냐면, 예. 8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침묵을 지키는